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그렇게 해요?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 만든다고 광고할 일 있어요? 쪽팔려 죽겠네, 진짜. 정장을 입은 아들은 어머니의 이마를 3번이나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는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란 대신 계산기를, 양념 대신 계약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문을 닫고 나간 그 아들이 다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엔 손 내밀 차례가 바뀐 채로 밤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옥부는 동네 마트에서 계란 30개들이 한 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3일 후면 자신의 환갑잔치였으니까요. 계란말이 30개는 만들어야지. 옥부는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40년간 운영해온 그녀에게는 30명분 음식 준비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옥부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불고기, 전복 미역국. 이 정도면 될까? 옥부는 목록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친척들과 시장 상인 친구들 앞에서 제대로 된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과장이 된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건성건성한 인사였습니다. 옥부는 반가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잘 왔다.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아, 3일 후가 엄마 환갑이야. 너도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여전히 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네 회사 사람들도 좀 초대하면 어떨까? 그제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요? 응, 엄마가 우리 준호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자랑하고 싶어서.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네가 대기업 과장까지 됐는데 자랑스럽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옥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이 뭐야? 환갑잔치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준호는 다시 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간단하게 하거나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해요.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요. 크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폰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 동료들한테 어떻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파신다고?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네, 창피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동료들 앞에서 어머니가 시장 상인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 동료들은 다 대졸이고 부모님들도 대부분 사업하시거나 전문직이에요. 거기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판다고 하면 준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가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지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제가 이제 과장이 됐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옥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그 일이 창피하다고 하다니. 과거에 매달린다고? 엄마가 언제 과거에 매달렸어?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체면? 내 체면이 엄마보다 중요해? 준호는 짜증이 난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하면 안 돼요? 오버한다고?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60년을 살아서 환갑잔치 한 번 하는 게 오버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분명히 말해봐.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서. 야, 박준호. 엄마 말 안 들려? 하지만 준호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환갑잔치는 가족끼리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부르지 마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옥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아들이 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피해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옥부는 부엌으로 가서 장보기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30명분 음식 준비 목록이었습니다. 이제 그 목록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옥부는 다시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50명분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아들이 창피해한다고 해서 환갑잔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들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아들을 키운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환갑잔치 당일 아침, 김옥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을 뜬 것은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60번째 생일, 환갑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해. 옥부는 부엌으로 가서 어제 밤까지 준비해둔 음식들을 점검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온갖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쌓은 솜씨로 만든 최고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친척들과 시장 상인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아, 정말 잘 차렸네.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순자 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성건성한 축하 인사였습니다. 옥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친척 20여 명과 시장 상인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환갑잔치야. 뭐가 이상해?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고 했잖아요.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몇몇 친척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옥분의 사촌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대기업 과장 됐다며? 축하해. 아, 네. 감사합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장 일이 힘들 텐데 언니가 혼자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 그 말에 준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어머니 옆자리에 억지로 앉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자, 모두들 잔들어요. 옥분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직장 동료들은 언제 와? 어머니, 그런 건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핸드폰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유난 떨지 마세요. 유난이라는 말에
옥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난이라고? 네, 유난이에요. 환갑잔치라고 이렇게 크게 하고 회사 사람들까지 부르자고 하고 옥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60년을 살아서 환갑잔치 한 번 하는 게 유난이야? 어머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준호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왜 이래?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요즘 세상에 맞지 않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40년 동안 반찬 팔아서 너 키운 게 요즘 세상에 맞지 않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뭘 해도 결국 내가 키워줬다로 끝나잖아요. 내가 키워줬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걸 왜 지금 와서 들먹이세요? 그 말에 옥부는 눈을 껌뻑이며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옥부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거였으면 내가 그 추운 겨울에 시장에서 김치 냄새 맡으며 서 있었겠니? 무거운 통 들고 허리 다 망가지면서 준호는 불쾌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감정적으로 굴지 마시고요. 감정적이라고? 옥분이 비틀거리며 식탁을 짚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머니가 반찬 판다고 창피하다는 소리를 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사회적 지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그 사회적 지위가 어디서 나온 줄 아니? 엄마가 손 다 헐어가면서 김치 담그고 하루도 안 쉬고 반찬 만들어서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실망이야. 정말 서운하다.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옥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세게 찔렀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연달아 3번, 4번 이마를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이마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준호야, 저는 이제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준호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 뒤따라갔지만 준호는 신발을 신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옥분은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친척들의 충격에 빠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친척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이 누나, 저런 놈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해. 천벌 받을 놈이야.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대기업 다닌다고 저렇게 건방져졌나? 누가 키워줬는데? 친척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옥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준호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전 준호의 행동을 똑똑히 봤으니까요. 옥부나 변명하지 마. 저런 자식은 정말 호적에서 파버려야 해. 순자 언니가 옥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미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소리를 치다니. 천벌 받을 일이야. 친척들이 하나둘 동조했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옥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이 한 말도 함께 맴돌았습니다. 호적에서 파버려야 해. 천벌 받을 놈이야. 옥부는 거울을 봤습니다. 이마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얼굴에 아들이 남긴 치욕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네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잔치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김옥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차린 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불고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옥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아직도 빨간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갑고 무자비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0년간 이 손으로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아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옥부는 접시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장에 나가는 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옥부는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25살의 옥부는 갓 돌이 지난 준호를 안고 장례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준호를 어떻게 키워요? 관 앞에서 울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재혼하라고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둘 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준호 아빠 목까지 해줄게.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한 것이 시장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반찬 만드는 법도 시어머니에게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6시에 시장으로 나가는 생활. 준호가 깨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아침에 일어난 준호가 묻곤 했습니다.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준호가 맛있는 거 먹으려면 엄마가 돈을 벌어야지. 엄마, 빨리 와요. 응, 엄마가 빨리 올게. 매일 아침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반찬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도시락 맛있다고 해요. 정말? 엄마가 만든 반찬이? 네,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대요. 그 말에 옥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날부터 옥부는 계란말이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성장기라고 고기 반찬을 많이 싸주었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닭볶음탕. 비싼 재료였지만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식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밤 10시에 따뜻한 우동을 끓여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그걸로 충분해.
대학 입학 발표 날 합격 소식을 듣고 옥부는 시장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준호가 대학생이 됐으니까. 옥부는 혼자서도 기뻤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은 등록금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학기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시장에서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옥분의 손을 보았습니다. 40년간 김치를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아직도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기뻤습니다. 엄마,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정말? 우리 준호가? 네, 이제 엄마도 좀 쉬세요. 그때는 정말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지금은 몇 개월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옥부는 거실로 나와서 준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옥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에게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4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창피해합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을 키운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네가 겨울에 얼음 위에서 반찬 팔아봤느냐? 여름에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서 있어 봤느냐? 옥부는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다니.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옥부는 계속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창피하면 이제 엄마 없이 살아봐라. 옥부는 갑자기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도장과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하고 살겠다. 하지만 옥부는 곧 멈춰섰습니다. 친척들이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호적에서 파버려야 해. 천벌 받을 놈이야. 그래, 이미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을.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옥부는 다시 앉았습니다. 실제로 호적에서 파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파버렸습니다. 박준호라는 내 아들은 오늘 밤 이 집에서 죽었다. 옥부는 핸드폰을 들어 준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옥부는 삭제 버튼과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로 끝이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옥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60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환갑잔치 사흘 후 김옥부는 시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몸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일어난 일이 이미 시장 전체에 소문이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나? 상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평소에 손대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들, 서류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옥부는 그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40년간 적어온 가계부였습니다. 매일매일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수입 2만 원, 지출 5천 원.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준호가 2살 때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옥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0년간 벌어들인 돈 중에서 준호에게 쓴 돈을 빼고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오직 준호를 위해서만 돈을 썼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고 외식도 하지 않고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였구나. 옥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옥분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옥부는 작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회사 물건이 잘 팔린다.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 그런 직감으로 소액씩 주식을 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20년간 꾸준히 투자한 결과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옥부는 서랍 깊숙이서 또 다른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전혀 모르는 비밀 계좌들이었습니다. 주식 계좌, 적금 통장, 예금 통장. 하나씩 잔고를 확인해 보니 옥분 자신도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가 가지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옥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모든 돈을 합치면 웬만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동안 옥부는 이 돈을 준호를 위해 모아두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려고, 집 살 때 도와주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창피해 한다면서?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마. 옥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준호가 몇 년 전에 사준 낡은 컴퓨터였지만 인터넷은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시작하는 방법. 화면에 수많은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창업, 사업자 등록, 자본금, 사업계획서.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클릭해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메모지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식품 유통업. 옥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이 40년간 해온 일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면서 옥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음식이 언제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는 전문가야. 옥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40년간의 경험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옥부는 더 자세히 검색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여성 창업 지원, 정부에서 도와주는 제도들도 많았습니다. 60세 창업도 지원해주네. 옥부는 놀라며 읽어봤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옥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적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연결하는 유통업체, 상인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대량 유통,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함들, 개선하고 싶었던 점들이 모두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옥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옥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대기업 과장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면 자신은 사업가가 되어 보이겠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로 서겠습니다. 옥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전과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간 아들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네가 엄마를 창피해 한다고?
그럼 이제 엄마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옥부는 결심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60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40년간 쌓은 경험과 자본이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옥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검은색 재킷과 치마였지만 거울 앞에 선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간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사업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 옥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식품 유통업체였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조사한 결과 한성식품유통이라는 작은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사장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옥부는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성식품유통 김 사장님 계신가요? 옥분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네, 저인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인수권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앉으세요. 김 사장은 옥분을 훑어봤습니다. 정장을 입긴 했지만 손이 거칠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40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김 사장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반찬 가게요? 그런데 유통업체를 인수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옥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자본금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는지? 현금으로 5억 준비했습니다. 김 사장이 놀라며 다시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5억이요? 현금으로? 네, 40년간 모은 돈입니다. 김 사장은 급히 차를 끓여왔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정중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형마트를 중개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매출이 줄어서 알고 있습니다. 옥분이 말을 끊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김 사장이 놀랐습니다. 어떤 한계 말씀이신지?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물건을 가져오니까 품질 관리가 안 되고 물량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서도 신뢰하지 않죠. 옥부는 40년간의 경험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표준화입니다. 옥부는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상인들한테 통일된 레시피를 제공하고 포장재도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품질 검사도 철저히 하고요. 김 사장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따라할까요? 자기만의 비법이 있을 텐데. 제가 40년간 시장에서 일했으니까 상인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옥분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시작할 거예요. 온라인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전통시장 반찬을 온라인으로 팔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김 사장은 완전히 옥분에게 매료됐습니다. 반찬 가게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깊이 생각하셨군요. 일주일 후 옥분은 한성식품유통의 새 사장이 됐습니다. 직원은 5명뿐인 작은 회사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김옥분 사장님입니다. 이전 사장이 직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60세 중년 여성이 사장이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옥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업계 경험이 있으신가요? 30대 남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르는 건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 돼요. 대신 시장 상인들과의 관계는 제가 맡을게요. 옥부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부는 직접 전통시장을 돌았습니다. 40년간 함께 일한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옥부나 어디 갔었어? 며칠 동안 안 보이더라. 김치가게 영자 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언니, 나 사업 시작했어. 사업? 무슨 사업? 식품 유통업체 샀어. 우리 시장 물건들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일이야. 영자 언니가 놀랐습니다. 야, 너 정말 돈이 어디 있어서? 40년 모은 돈으로 했어. 세상에. 사업 구상에는 우리 시장 사람들도 있어. 언니가 만든 김치를 내가 대형마트에 납품해 줄게. 대신 포장이나 품질 관리는 좀 까다로워질 거야. 영자 언니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매출이 늘어날까? 당연하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팔 수 있을 거야. 옥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상인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가 40년간 우리와 함께 일했으니까 믿을 만하지. 그래, 한번 해보자. 10명의 상인들이 옥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옥분은 회사로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시작할 거예요. 모두 힘내세요. 직원들도 옥분의 열정에 감화됐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집에서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으니까요. 준호야, 엄마가 뭘 할 수 있는지 곧 보게 될 거야. 옥부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후 한성식품 유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옥분의 새로운 시스템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습니다. 회계팀장 박 과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옥부는 덤덤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주문량이 너무 많아져서 기존 상인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인들을 더 모집해야겠네요. 옥부는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꺼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의 전통시장도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거예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장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각 지역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서울로 가져오는 거예요. 부산 어묵, 대구 양념시, 건강식품, 광주 김치. 옥부는 이미 각 지역 상인들과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 달 후, 옥부는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어묵 가게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장님이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부산 어묵가게 사장 이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서울 전통시장에서 40년간 반찬 가게를 했어요. 이제 유통업을 시작했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우리 어묵을 서울에서 팔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미 대형마트 3곳과 계약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준비 중이고요. 옥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들이 만든 온라인 쇼핑몰 시안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군요. 이 사장이 감탄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주 직접 와서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포장재와 배송 시스템도 통일할 거고요. 옥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부산에서만 10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옥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전국 미식 유통으로 하죠. 전국의 맛있는 음식을 유통한다는 뜻이에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개월 후 전국 미식 유통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김옥분 대표입니다. 시상식장에서 옥분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옥분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60세에 받는 첫 번째 상이었습니다. 40년간 전통시장에서 일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현대 유통업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옥분의 수상 소감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60세에 창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늦은 나이가 아니라 적기라고 생각해요. 40년간 쌓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60세 아줌마의 포부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옥분의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60세 창업으로 연매출 50억 달성한 김옥분 대표 전통시장 아줌마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옥분은 신문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사님, 삼성물산에서 연락 왔습니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네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삼성물산에서요? 옥분이 놀랐습니다. 대기업에서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네, 전국 이마트에 저희 상품을 입점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옥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삼성물산. 준호가 다니는 회사와 같은 삼성 계열이었습니다. 좋아요. 미팅 잡으세요. 옥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대기업과도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 삼성물산 본사에서 미팅이 열렸습니다. 옥분은 직원 2명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옥분 대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삼성물산 식품유통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분도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미식 유통의 성장세와 차별화된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이마트 200개 매장에 입점하시면 월 매출이 지금의 10배는 될 것 같습니다. 옥분은 놀랐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통과하셔야 하고 물량 공급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옥분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옥분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던 자신이 이제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옥분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큰 회사가 될 것 같아요. 모두 준비하세요. 그날 밤 옥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과 이제 자신도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도 내 못지않게 성공했어. 옥분은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박준호는 환갑잔치 이후 3년간 어머니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아내 수진, 딸 예은이와 함께 안정적인 중산층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수진이 퇴근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서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속한 기획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박 과장, 내일 임원진 미팅에 자료 준비해서 와요.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호야라고 친근하게 불렀는데 요즘은 묘하게 거리감 있는 말투로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미팅에서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과장이 담당한 신상품 프로젝트, 매출이 목표치의 30%밖에 안 나왔네요. 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준호가 변명했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변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준호는 동료 김대리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히 기획팀이 타겟이라는 소문이.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마. 우리 팀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하지만 준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준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실 준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였습니다. 2년 전부터 준호는 동료들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몇 번 수익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형, 이 종목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 후배가 귀띔해준 정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투자한 돈의 70%를 잃었습니다. 이런 젠장. 준호는 주식 앱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박 과장, 인사팀에서 부르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사팀에서 부른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박준호 과장님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획팀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준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희망 퇴직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으시거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서라면 어디인가요? 지방 영업소입니다. 여수나 구미.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지방으로 발령나면 지금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일주일 드릴게요. 준호는 비틀거리며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수진에게 상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걸렸어. 뭐라고? 수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희망퇴직을 하거나 지방으로 발령받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지방 가면 예은이 학교 문제도 있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준호는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잃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결국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형, 연락하면서 지내요. 동료들이 배웅해줬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건물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지만 45세의 나이에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퇴직금으로 대출금은 정리했어.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봐야지.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환갑잔치에서 어머니의 이마를 찌르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같은 시기 김옥분의 전국미식 유통은 업계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과의 계약 이후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직원 10명을 거느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시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하네요. 비서 김미영이 보고했습니다. 시청에서요? 옥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옥분은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자신에게 시청에서 자문을 구하다니. 다음 날 옥분은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옥분 대표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직접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옥분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우리 지역 전통시장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옥분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시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표님,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구세주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났다면서요. 옥분은 뿌듯했습니다. 동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만드는데 자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40년간의 경험이 있으시고. 옥분은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옥분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학 교수, 연구원,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김옥분 대표님께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옥분은 일어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전통시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상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판로 확보라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고요. 옥분의 제안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죠?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요. 위생, 포장,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요.
옥부는 이미 자신의 회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놀랍네요. 이론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에요. 기회가 되면 대표님 회사 견학을 해도 될까요? 옥부는 어느새 이 자리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옥분의 제안을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 온라인 활성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출신 CEO가 제안한 혁신적 정책 40년 현장 경험이 만든 성공 모델. 기사 제목들을 보며 옥분은 감개무량했습니다. 그 후 옥분에게는 각종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대학교 특강, 기업 세미나, 정부위원회. 사장님, 이번 주에만 강연 요청이 5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스케줄을 보고했습니다. 너무 많네요. 중요한 것만 골라서 수락하세요. 옥부는 이제 시간 관리가 필요한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이 창업하셔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오히려 장점이었어요. 40년간의 경험이 제 가장 큰 자산이었거든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명예학사 학위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명예학사요? 네,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요. 옥부는 놀랐습니다. 반찬가게 아줌마였던 자신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는다니 영광입니다. 6개월 후 옥부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는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옥분 대표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공부는 언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옥분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옥분은 혼자 집에서 학위 증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창피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제 옥분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아니, 준호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도 사회적 지위가 생겼어. 옥분은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모를 것입니다.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으니까요. 옥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이 도시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사회적 지위를 이제 어머니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박준호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45세라는 나이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 어땠어? 수진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글쎄,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 준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면접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몇 번째야? 10번째? 아니야, 8번째.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부족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은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관리비, 딸 예은이의 학원비, 각종 공과금. 아빠, 친구들이 여름휴가 간다는데 우리도 갈 수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예은이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아빠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아빠 회사도 안 가면서 뭐가 바쁘다는 거야? 예은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는데 이제는 국내 여행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정보야. 대학 동기 민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주식 안 해. 그런 말 말고 들어봐.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준호는 흔들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남은 예금 500만 원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이번만은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5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망했다. 준호는 주식 앱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또 주식을 했다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해서. 확실하다고? 지난번에도 그런 소리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 수진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친정에 가서 좀 있을게.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수진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예은이는? 일단 나랑 같이 갈 거야. 네가 직장 구하면 그때 생각해보자. 수진아, 제발. 나도 이제 지쳤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수진은 딸을 데리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예은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예은아, 아빠가 빨리 직장 구해서 데리러 갈게. 하지만 예은이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준호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행복했던 가정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관리비 밀린 게 3개월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관리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금으로 받은 돈은 밀린 관리비와 각종 대출을 정리하는데 대부분 사용됐습니다. 준호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의 허름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 처지구나. 준호는 좁은 원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김옥분이라는 이름을 자주 보게 된 것입니다. 전국미식 유통 김옥분 대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김옥분. 준호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신문에 실린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기억 속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옥분 대표는 40년간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다가 60세에 창업해 기사를 읽어보니 어머니가 큰 회사를 만들어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전국미식 유통이라는 회사, 연매출 100억 원, 직원 50명. 어머니가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고?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몰락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환갑잔치에서 했던 자신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창피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월세 원룸에 사는 무직자인 자신일까요?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인 어머니일까요? 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몇 달을 보낸 준호는 결국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호는 인터넷에서 전국미식 유통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8층 건물이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여기서 일하고 계실까? 준호는 건물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깔끔한 유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전국미식 유통이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분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1층 안내데스크에서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사전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준호가 말하려는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대표님을 만나려고 하시는데 예약이 없으시다고 해서요. 경비원이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저는 정말 급한 일이. 나가세요. 경비원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준호는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건물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계속 여기서 뭐 하세요? 불법 체류하시면 신고할 거예요. 저는 김옥분 대표님을 만나야 해요. 그럼 정식으로 예약을 하세요. 예약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준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3년간 찾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기억 속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시장에서 반찬을 팔던 그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김옥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옥부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수척한 얼굴, 절망적인 표정. 3년 전 자신을 무시하며 잘난 척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옥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와. 옥분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따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고 따라와. 옥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대표실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책상,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각종 상장들.
준호는 압도당했습니다. 앉아. 옥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옥분은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봐. 어머니, 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회사에서 잘렸어요. 주식도 실패했고 아내도 아이 데리고 나갔어요. 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회사에서 일자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돈을 좀. 돈을 달라고? 옥분이 비웃었습니다. 네, 당장 월세도 못 낼 상황이에요. 참 재미있네. 옥분이 일어나서 창문으로 갔습니다. 3년 전에는 나를 창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 옥분이 돌아서서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현명해졌다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난 거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옥분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준호가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모르겠어요. 3년 전 환갑잔치 날 네가 나한테 한 말들을 적어 놓은 거야. 옥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해요. 창피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옥분이 종이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말들을 매일 밤 읽었어. 잊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 그리고 다짐했지. 언젠가는 네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옥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후회하는 건 아니냐?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옥분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 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사진, 각종 시상식 사진들이었습니다. 3년 전에 창피하다고 했던 그 시장 아줌마가 이렇게 됐어. 준호는 사진들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사회적 지위가 높냐? 어머니가. 맞아.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옥분이 준호 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라고?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전에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냐?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옥분은 다시 책상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을 잃었어. 3년 전에 잃었어. 어머니, 저는 여전히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니야. 옥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준호라는 내 아들은 3년 전 환갑잔치에서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그냥 불쌍한 남자일 뿐이야.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3년이라는 시간을 줬어. 옥분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실? 사무실로 사람 좀 보내줘. 어머니, 안 돼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어.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가.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밖으로 모셔다 줘. 그리고 앞으로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줘. 네, 대표님.
경비원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준호가 소리쳤지만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장 아줌마가 창피했지? 이제 그 시장 아줌마가 너보다 훨씬 성공했는데 기분이 어떠냐? 옥분의 마지막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옥부는 창문 쪽을 향해 서서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완전히 나간 후 옥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년간 기다린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이 도시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도 내 못지않게 성공했어. 옥부는 중얼거리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왜인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옥분의 전국미식 유통은 더욱 성장하여 이제 전국에 지사를 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M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나갑니다. 비서 김미영이 스케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옥부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오늘은 60세 창업 성공 신화라는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촬영 장소는 옥분이 40년간 일했던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옥분의 유통 시스템 덕분에 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아. 김치가게 영자 언니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야,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TV에도 나오고. 언니들 덕분이에요. 옥부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분 대표님, 이 자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PD가 질문했습니다. 네, 여기가 제 출발점이었어요. 40년간 이 자리에서 반찬을 팔며 아들을 키웠죠. 옥부는 옛날 자신의 좌판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옥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옥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60세에 창업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40년간 쌓은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옥부는 준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옥부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옥부나, 내 덕분에 우리 매출이 3배나 늘었어. 고마워라. 정말 고마워. 상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옥분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저녁에 회사로 돌아온 옥부는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옥부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시장님, 대학 교수, 정부 관계자, 대기업 임원들. 이제 옥분의 연락처에는 사회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지워버린 그 이름은 다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우연히 목격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 혹시 박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왜요?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사장님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옥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옥부는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부에서 중소기업 진흥정책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정부에서요? 네, 총리실에서 직접 연락 왔습니다. 옥부는 놀랐습니다. 정부 정책 자문위원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한 달 후, 옥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김옥분 대표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옥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총리가 개별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거울을 봤습니다. 63세가 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3년 전 환갑잔치에서 했던 말들을 적어 놓은 상자였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해요. 창피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옥부는 종이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옥부는 종이들을 모두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하루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분 대표님. KBS에서 연락드립니다.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되셨는데요. 또 다른 영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받은 모욕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60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옥부는 더 이상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밤의 사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